아버지, 제발 한국으로 이주하자고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웃었죠. 50년을 나이지리아에서 살아온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난다고요. 그것도 딸아이의 제안으로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혼자 가서 살아보라고.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이려 하느냐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완고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루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50대 가장이죠. 아내 마리아와 함께 2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왔고 3명의 자녀를 키워왔어요. 큰딸 아이린, 둘째 아들 마이클, 막내 아들 존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두려움과 희망, 좌절과 감동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어요. 저는 라고스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 마리아가 준비해준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담벼락 바로 너머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정말 가까웠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쳤을 때 마리아는 이미 막내 존을 품에 안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둘째 마이클은 무서워서 온몸을 떨고 있었고 저는 급히 모든 전등을 껐어요. 총성과 고함 소리가 30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집으로 총알이 날아오지는 않을까? 강도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온 가족이 떨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내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꿈을 키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는 한 걸까? 바로 다음 날 아침 서울에 있던 아이린이 화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어젯밤 뉴스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정말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이린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의 이주를 제안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아이린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언어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한국어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외국 문화에 관심 갖는 것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아이린은 정말 진지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고 한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도 하고 심지어 한국 요리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어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아이린이 매일 저에게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는 신기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냥 아이의 호기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린이 한국 대학교 장학금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까지 인정받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이린. 하지만 한국까지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까지는 정말 먼 거리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우리 딸이 혼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이린은 정말 당당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2021년 초 아이린은 서울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었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아이린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주 화상통화 때마다 들려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생생해졌어요. 아빠, 여기 정말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켜요.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와요. 1분도 틀리지 않아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병원 시스템도 정말 좋아요. 예약하면 정확한 시간에 진료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해요. 아이린이 매주 들려주는 한국 생활 이야기는 저에게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총격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린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소중해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이민이 아니라 단기 체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빠, 엄마 생활비까지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그때 아이린이 보여준 계획서는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비자 신청 방법부터 시작해서 임시 거주지, 생활비 계산, 심지어 한국어 교육 과정까지 모든 것을 미리 알아봐뒀더라고요. 며칠 동안 마리아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2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일 밤 총소리에 떨어야 하는 삶 말고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조차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 봄, 우리 가족은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우리 가족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장거리 비행기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기내 서비스도 좋았고 승무원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나이지리아 항공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공항이 정말 거대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시원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항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공항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지어주더라고요.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어요. 공무원이 정말 정중하게 응대해 주었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영어로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아이린과 만났어요. 딸아이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한국어로 공항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엄마 정말 환영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아이린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안아주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의자도 푹신하고 무엇보다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되더라고요. 아빠, 이 열차는 6분마다 한 번씩 와요. 1분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모든 걸 탈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거리.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린이 마련해준 임시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지만 정말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인터넷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린이 우리를 위해 한식을 주문해줬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는데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마리아가 김치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김치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린이 제안했어요. 아빠, 엄마 근처를 한번 걸어볼까요? 서울의 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해가 지면 밖에 나가는 게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린이 괜찮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밤 11시였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나라였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저에게 속삭였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편의점들은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정말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잠들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도 그날 밤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고 강도를 걱정하지 않고 잠드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마리아는 한식이 입에 맞는다며 김치찌개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아이린은 이미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지만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계산대에서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예약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50년간 나이지리아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여기서는 5살 아이만도 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을 때 정말 우울해졌어요. 과연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아이린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가 무료 한글 교실 다니세요. 70살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볼까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50살이 넘어서 기역, 리역 디귿부터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린의 격려에 못 이겨 결국 한글 교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온 60대 할머니, 러시아에서 온 20대 청년, 베트남에서 온 30대 아주머니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김민정이라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틀려도 웃으면서 다시 설명해 주셨거든요. 괜찮아요, 다니엘 씨. 처음엔 다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이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저도 조금씩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길을 물어볼 때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마리아가 아팠을 때였어요. 2주 초기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로 인해 마리아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하지만 아이린이 재빠르게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금세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영어가 가능한 간호사가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검사 결과도 빠르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짜 의료 서비스가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한글 실력이 늘면서 저는 작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지하철 타는 법, 음식 주문하는 법, 병원 예약하는 법 등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다니엘 씨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지역 외국인 센터에서 저에게 통역 보조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다니엘 씨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0이 넘어서 한국에서 첫 직장을 갖게 된 거예요. 작고 소박한 일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였거든요. 마리아는 한식 요리학원에 등록해서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한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린은 대기업 인턴으로 채용되어 졸업 후 정식 입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외국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 과정은 복잡했지만 아이린과 외국인 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영주권 허가 통지서가 왔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정말 기뻤어요. 축하해요, 아빠. 이제 우리 진짜 한국 가족이에요. 아이린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전세 계약도 마쳤어요. 외국인이시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부동산 중개사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정함을 느꼈어요. 그해 추석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가족이네, 우리. 아이린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옆에는 마리아가 있고 제 눈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3년 전 그 혼란스러운 밤을 떠올리며 저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였습니다. 안전한 거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삶을 다시 꿈꾸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친구 오카가 연락을 했어요. 다니엘,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나? 우리도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솔직한 의견 좀 들려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오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야.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가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다만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와야 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제가 꼭 덧붙인 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 나이가 많아도 언어가 서툴러도 정말 열심히 하면 기회를 줘.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요즘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 업무를 확대해서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저처럼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꿈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식 요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 음식과 아프리카 음식을 퓨전한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보고 싶다고 해요. 여보, 김치를 넣은 아프리카 스튜는 어떨까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저도 기대가 되어요. 아이들의 꿈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은 한국 대학에 입학해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며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로 나이지리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죠. 막내 조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요. 아빠, 저는 커서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니까요. 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두 나라가 모두 고향인 거였어요. 아이리는 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죠. 아빠, 3년 전 제가 가족들을 한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키우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가족 각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가끔 3년 전 그 총격 사건이 있던 밤을 떠올려요. 그때 만약 아이린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만약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안전이었어요. 밤에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고 아이들이 늦게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안전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은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고 병원은 예약 시간에 맞춰 진료받을 수 있고 모든 행정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는 공정한 기회였어요. 나이가 많아도 외국인이어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저처럼 5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어요. 매일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지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흐르는 그 강물처럼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의 삶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옆에서는 마리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이제는 정말 능숙하게 한식을 만들어내죠. 아이리는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마이클은 대학 과제를 하느라 바쁘고 조는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어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거든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나이가 많아도 언어가 서툴러도 모든 것이 낯설어도 상관없어요. 진심과 노력만 있다면 어디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였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가장 두려운 순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가 있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도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처럼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인생,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였냐고?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삶을 다시 꿈꾸게 해준 나라입니다. 안전한 거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공정한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가족의 사랑,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